인사드릴게요. 10시 강의를 하게 된 성명현 아이비입니다. 아, 이 자리는 항상 어색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강의로 좀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진짜 요즘에 열정적으로 되게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들이나 또는 이제 지방 고객 케어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에 앞서서 어떤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거 안 넘어갑니다. 안 되네요. 이게. 어, 이제 이 부분을 요청을 하셨어요. 198 매출 확률 높이기. 좀 잘 끊는 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출을 그렇게 잘 끊지 않아요. 잘 끊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게 되면 55만 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끊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무조건 가게 됩니다. 갈 때 어떻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고객 처음 미팅할 때 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고객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보면 그런 거죠. 지금 말이 좀 흠설수설한데 어떤 거냐면 고객 미팅을 처음 갔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그 고객의 상황을 되게 먼저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파악을 할 때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할 건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또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비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198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제품을 전달을 할 때도 이제 어떤 거냐면 제품이 관심이 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198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건강기능식품들은 3개월을 드셔야 되고 6개월을 드셔야 된다는 것들을 요즘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딱 보면 3개월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이든 제품이든 고객의 니즈에 맞게 명확한 비전 제시와 198의 가치 그리고 확실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198을 했었을 때 제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를 가능하고 또는 이 제품을 가지고서 얼마나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적인 부분들에 198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오토십을 진행을 하지만 오토십을 진행할 때도 오토십 후원수당 또는 이제 저희는 비전수당이라고 하죠. 예, 유니레벨 보너스를 받는데 이것들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198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요. 198의 가치를 최대한 낮추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근데 이거는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업자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셀톡스가 워낙 비싸잖아요."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근데 저희는 그 생각을 이렇게 말하면 쪼금 세게 말할 수도 있는데 뜯어 고쳤습니다. 뭐냐면 198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병원을 가게 되거나 뭐 이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의 다양성을 펴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저희는. 3개월을 진행하실 때 198이고 4개월을 진행할 수 있는 양의 제품을 가지고서 198인데도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진행시키려고 할 때 저희조차도 이제 이 한 세트가 비싸고
또는 198이 비싸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제시하기 시작을 하면 사장님들은 결국에는 198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198 결국에는 저희가 제품 제 몸에 넣는 거고 200만 원 결국 내 몸에 투자하는 건데 그거 비싸다고 할 거면 지금까지 술로 드셨던 거, 네. 또 내 몸에 안 좋은 거 넣었던 거 다 포함해 보시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제품을 진행을 하실 때도 사업적으로 권했었을 때 저는 통신 대리점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대리점 권한을 갖는 거예요. 무점포 대리점 권한을 갖는 건데 이 대리점 권한을 가질 때도 결국에는 200만 원 투자해서 나한테 평생에 연금 소득이라고 하죠. 연금성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평생의 조건을 받아가는 건데 200만 원이 결국에는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면 고객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혀 드릴 수 있고 또 하다못해 한 세트를 제대로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198에 조금 더 확률을 높였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비자 가격을 얘기를 하고 이제 할인되지 않은 회원가를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할인되었을 때 이제 회원가를 이야기를 드리면 198을 선택하시는 폭이 조금 더 과감해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미팅을 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잘하려는 욕심보다는 스폰서님과 조금 상의를 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준비한 것을 다 쏟아부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많이 부딪혀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미팅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제가 딱딱딱 네 가지를 한 번에 훑어드렸는데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강의에서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고객들과 소통을 할 때는 저희가 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고객이 그만큼 해야 되는 이유, 하고 싶은 이유 또는 선택을 하려는 이유가 생기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객은 그냥 답정 넣어서 네, 네, 네. 이걸로만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해야 될 것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야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하고 그걸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가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들은 저보다도 더 경험이 많고 또는 저보다도 더 이제 진행을 하셨던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스폰서님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미팅을 갔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미팅을 가잖아요. 미팅을 갈 때 결국에는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객하고 이야기를 서먹해하고 어색해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를 다 못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다 남는 것들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이 오늘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했는데 막상 준비하고 간 건 이만큼이야.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한 건 이분한테 하나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 낭비 내 심력 낭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미팅을 가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다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를 쏟아붓지 못하면 결국에는 남는 것들은 후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쪼금 더 자신 있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세 번째는 저희 스폰서님께서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시도를 하고 연습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내가 쪼금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클로징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을 읽고 준비한 대로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연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후회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이 밑에 후회가 남지 않는 미팅은 결국에는 제가 무언가를 쏟아부었을 때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처음에 많은 후회를 남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 해요. 또 스폰서님하고 이제 미팅을 가게 되면 스폰서님이 옆에 계시다는 부담감과 또 고객과 대화하는 부담감에 땀부터 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의 오해를 하자면 제가 이쁜 분만 보면 땀을 흘렸던 게 아닙니다. 그냥 앞에 가면 부담감을 가져서 또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땀을 흘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앞에 가서 미팅을 할 때 저조차 해 보려는 시도조차 안 했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막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시도를 해 보다 보니까 점점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후회 남기지 말자. 후회를 남기지 말자.'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한테 가서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저 믿고 해 보시면 됩니다. 저 믿고 하셨을 때 제가 그만큼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고객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점점점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다음 컷으로 넘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쪼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세요.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넘겨 주시면 되고요. 되네요? 안 되네요. 첫 번째는 스텝 1 이라고 써 놨는데, 제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미팅은 이렇게."라고 써 놨어요. "미팅은 이렇게."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저는 항상 미팅을 갔었을 때 고객하고 처음 만난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통화를 했어도, 또는 이제 고객의 문진표를 받았어도, 고객의 정보를 얻었어도 가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미팅을 할 때는 미팅 이전에 들었던 정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객과 처음 미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쪼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제가 쪼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미팅 가기 전에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선판단을 해 버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는 고객을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됐었어요.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이분은 다이어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해 봐라." 또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봤었고 그걸 믿고 해 봤었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또는 빠지고 나서 요요가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케어받고 싶으십니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제 "코치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그때 당시에 나를 관리해 줬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끝이었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분한테 맞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한테서 198을 과감하게 끌어냈었어요. 198을 끌어내고 나서 더 중요했던 건, 일주일 동안 딱 그분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일주일 동안 그분 케어를 했었을 때 그분이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 냈거든요. 그 결과치를 만들어 내고 나니까 그다음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회사 제품 소개를 통해서 차별화된 제품과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하죠. 스폰서님 또는 팀 그리고 여기 계신 BS 그룹에 계신 사장님들을 티업을 정말 많이 해요. 뭐냐면 저희가 티업을 했었을 때 제품에 대한 비전과 회사에 대한 비전은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탄탄해졌고 제품력도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저희가 제품이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엔젝타에 와서는 제품의 효과를 보고 그 제품의 효과를 보면서도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추가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저희 팀들의 분위기,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이제 신규 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너무 활성화가 되셔서 신규 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신규 팀 분들도 자랑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지방 사업자분들 또는 스폰서님들 열심히 뛰어주시는 스폰서님들을 많이 티업을 해요. 그러면 스폰서님들을 티업을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 상황에 맞는 분들을 티업을 해놓다 보면 나중에 와서 고객분이 지사에 오셨을 때 인사시켜드리기가 너무 편해요. 삼자 비전이라고 예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삼자분들을 비전을 제시를 해놓으면 여기 회사에 소개를 했었을 때 은진 사장님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변에 자랑을 해놓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고객이 누구길래 라는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 고객분도 여기 와서 이제 사업자분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 팀들의 가치와 문화를 많이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스텝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선택지를 준다는 건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볼 건지 또는 제품력으로 볼 건지 제품으로 보신다고 하면 제품의 체험 사례를 다양하게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 당뇨를 케어를 하고 원래는 다이어트를 케어를 하려고 했어. 근데 당뇨, 고혈압 또는 이제 임산부, 산후관리 또는 이제 다양하게 골다공증 이런 것들 있죠.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제안을 하셔서 그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가족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또는 그분들이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지를 제안을 하는 이유죠.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제품을 선택을 했었을 때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선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각인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미팅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겪었던 거 또는 제가 체험을 했던 거 위주로 많이 써봤어요. 미팅 시간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산을 가는 도중에 무턱대고 부산을 가는 도중에 미팅이 캔슬이 됩니다. 미팅이 캔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팅 내려가고 있는 중에 미팅이 캔슬이 됐네. 와 신난다 진짜. 그래가지고 가서 기왕 간 거 내 몸에 보신이라도 하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밀면을 먹고 옵니다. 네, 돼지국밥을 먹고 오고 되고 해운대를 보고 오게 되고 결국에는 약속이 펑크 나면서 제 시간만 힐링을 하러 가게 되죠.
힐링하고 오니 또 스폰서님은 미팅은 어땠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시면 네, 밀면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고객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통화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약속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되게 그냥 의욕으로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스폰서님의 신뢰도 잃게 되고요. 저도 의욕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장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막 미팅을 다녀보다 보니까 복장을 조금 후줄근하게 갈 때가 있어요. 실수로. 뭐냐면 드라이를 맡기지 못했다든지 또는 셔츠가 막 그렇다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점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제일 큰 건 내 자신감이 하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게 되고 또는 알게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특히나 제가 지금 머리를 못 잘랐어요. 막 조금 바쁘게 되니까 머리를 못 잘랐는데 저는 원래 숏컷을 좋아합니다. 숏컷을 했었을 때 고객분들한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은 그나마 좀 기른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말투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린 말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활발하기만 했었어요. 너무 활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활발함이 말투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말투가 점점점 쌓이게 되다 보니까 어린 티가 되고 나이로서는 철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님께서도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 조금의 진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미팅을 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냄새라고 써놨는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알게 모르게 내 실수는 아니지만 입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는 옷에서 날 수 있는 채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하시면 갔었을 때 첫인상이나 또는 고객들한테 호감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는 미팅. 미팅을 요즘에 정말 많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미팅을 가실 때도 한 번, 두 번 반복을 하시게 될 건데 두 번째 갔었을 때, 세 번째 갔었을 때는 정작 미팅을 가서 케어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미팅을 갈 때 일상이 점점점 바빠지다 보면 이 고객을 만나야지, 이 고객 만나야지, 만나야 된다는 목적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야 된다는 목적보다 이분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끌어낼 거고 또는 어떻게 주변에 반응을 끌어내서 소개를 할 건지 오늘 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 고객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있고 주변 반응이 어떤지도 체크를 해야 결국에는 저희는 소개를 받는 사업입니다. 소개받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효과를 정확히 봤었을 때 자랑을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딱 갔었을 때는 고객 미팅을 하다 보니까 케어만 하고 있어. 그리고 비전 제시는 한다고 하지만 이 제품이 좋은 거는 본인도 느끼고 하고 있어. 가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좋죠.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또는 그냥 재구매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잡아주고 오면 고객분들이 의외로 그런 것들을 따라오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서 한마디를 하는 것들이 아주 큰 영향력이 실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의사항 두 번째인데요. 이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잠시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는데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첫 번째 시행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업을 하시기로 하던 제품을 체험하시기로 하던 결국에는 하시는 건 그분들이에요. 근데 막상 저희가 가서 도와준다고 하면 저희한테 책임이 너무 커집니다. 뭐냐면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될 것과 그분들이 실행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면 자신의 사업을 할 때 또는 자신이 체험을 할 때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분명히 저희는 체험에 대해서 셀톡스를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셀톡스를 진행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먹었는데 먹고 근데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체험을 안 했대요. 체험이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미팅을 시도를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고 그분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제 주변에 소개를 했어. 소개를 해서 이제 소개만 하고 "스폰서님 이분한테 한번 가 주세요. 저는 시간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고객분이 잘 듣겠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을 선택을 할 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 내 스폰서가 나한테도 코치님만 연결을 해 줬으니까 나도 스폰서님 따라서 코치님만 연결을 해 줘야지. 스폰서님만 연결을 해 줘야지. 근데 막상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개만 하고 팀은 계속 커져가고 팀이 커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폰서는 몸이 한계인데 가야 될 곳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가야 될 곳이 10 개가 되고 20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혼자서 케어할 수 있는 이제 뭐라고 하죠? 한계치가 오게 되죠. 그 한계치가 오게 되면 결국엔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어 스폰서로서도 힘들고 파트너로서는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점점점 사업을 배워 나가고 스폰서가 하는 역할 분담을 받게 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파트너분들도 복제를 시키는 데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죠. 시스템을 참여시켜라.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저희 BS그룹의 시스템이 뭘까요?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시겠죠? 모닝스쿨, 모닝스쿨, 사업자 강의, 또 이제 디에듀케이션, 그리고 이제 2시 기초사업 설명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엔 줌데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제 지방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쁘시니까 2시 기초사업 설명회만이라도 참여를 시키자라고 해서 2시 기초사업 설명회만 계속 참여를 시켰습니다. 2시 기초사업 설명회만 계속 참여시키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반응들이 나오면 또 들었던 거, 맨날 듣는 거, 근데 이걸 계속 와야 돼? 이 생각만 드시게 돼요. 근데 지방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사업자로 바뀌려고 하면 모닝스쿨, 줌원데이 또는 이제 디에듀케이션, 사업자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적 노하우를 체험 사례 또는 사업에 필요한 스킬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계속 이제 이것들을 참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된 게 참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파트너분들도 많이 지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면서 점점점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여기 출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출근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사업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센터에 출근을 해서 그 센터에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잘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또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 전체적인 것들이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시면 사업적으로 성장을 하시는 파트너분들한테 조금 더 탄력적인 경험과 노하우 또는 이제 BS그룹의 문화 정착하는 것들이 더 빨라지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가 잦아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고객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하는 역할들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를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파트너분들이 신뢰감을 계속 잃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쌓이면 내 스폰서는 이런 사람이야. 선판단을 하게 돼요. 또는 내 스폰서는 결국에는 내가 맡길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점점 조심하셔야 결국에는 저희가 이분들하고 신뢰가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말이 안 먹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익히기에 막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조금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무조건 미팅을 하는 것보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통화를 해서 자기는 제품을 먹어 보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자기 사업 때문에 연락을 했다. 근데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부산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가서 부산에서 미팅을 해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리크루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통화 회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동을 했는데 그분들은 반대로 저희한테 리크루팅 목적으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되게 반복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또 알게 모르게 이 사람 한번 만나 봐서 그냥 웃긴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가까운 사람이야. 미팅을 통해서 만났어. 제품 하나 사고 이 사람하고 괜찮으면 자주 만나 봐야겠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특히나 여성분들은. 네. 이런 경우들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네. 이제 제 파트너분들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통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네트워크 경험 사업적으로라고 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네트워크를 어떤 회사를 해 보셨는지 그러면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했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미팅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경우들이었고 미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화로 해서 진행을 하실 것들을 상황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고객분들과 매일 케어를 해요. 근데 이 고객분과 케어를 했었을 때 이 고객이 무턱대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런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조건 가서 미팅을 해 봐야 아는 것들과 통화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커피 한 can을 사겠대요. 이 제품을 재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이. 근데 굳이 그분한테는 직접 미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품 입금해 주시면 또는 결제 진행해 드리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시간 낭비, 돈 낭비하셔서 굳이 시간 내셔서 가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이제 사업적으로 깨어날 분이고 그분이 막 소개를 끌어내는 분이야. 그런 분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는 마음적인 사람 쪽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사업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으로 속합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요. 저는 마음적인 사람이었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스포너님께 부탁을 드려서 사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참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근데 막상 분위기를 형성을 해 놓고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스폰서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고요. 또는 내 스폰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마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약간 흔들릴 거야. 이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부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했던 건 제 스폰서님께 부탁을 많이 드렸죠. 제 말이 먹히지 않을 때는 제 스폰서님께 말씀을 드려서 "스폰서님 이런 사업적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업적인 이야기들을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에 이제 파트너분이 듣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경우들을 종종 케어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스폰서님이 너무 큰 힘을 공쏟지 않은 뭐라고 공들이지 않으셔도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서로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스트레스를 서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었을까라는 지금의 후회도 조금씩은 생각이 나고요. 마음적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업적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셀프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땀을 많이 흘리고 말도 흔들려요. 뭐냐면 말투가 어버버버합니다. 네. 근데 이 말투가 어떻게 되냐면 떨립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목소리가 먼저 떨리고 그리고 미팅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을 다 못하고 결국엔 땀 흘리면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땀이 납니다. 네. 땀이 나는데 오랜만에 막 강의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땀이 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스폰서님께서 옆에서 이 친구가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버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님이 다시 뒤에서 백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점점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나더라도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게 되고 땀이 나더라도 목소리가 점점점 조금 더 덜 떨리게 되고 그리고 고객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점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을 해요. 말소리가 힘이 들어가고 점점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니까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고객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점점 하나씩 쌓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신기했던 건 형제라인 미팅을 많이 갔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가고 있는데 지금 가는 것보다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막 이리저리 미팅도 가고 하루에 막 지방 미팅도 갔다 당일치기로 올라오고 또 그러면서 미팅을 다녀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저는 스포너님이 "이거 한번 해 볼래?" "네. 해 보겠습니다." 조금 도전을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펙을 쌓아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지. 나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 봐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스킬을 쌓아가고 또는
나갔었을 때 내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미팅들을 시도를 하게 됐었고 그 많은 미팅이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장님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이제 미팅 시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고한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거냐면 저는 무조건 198을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가요. 어떤 고객이든 커피 하나를 사든 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다이어트 커피 때문에 문의가 오신 거예요. 다이어트 커피 때문에 문의가 오셨는데 신기한 건 양재였어요. 양재였고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처음 사업을 하고 있던 때예요. 어 다이어트 커피를 그러면 거주지가 어디시냐 물어봐서 양재라고 했고 저희가 강남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거 어떠냐. 이래서 그날 2시에 오신 거예요. 2시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게끔 안 했어요. 저랑 1대1 미팅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난 처음으로 198을 끊어봐야겠다. 해보자. 이 생각으로 되게 설레고 떨리고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39만 6천 원이 저희가 다이어트 커피 독학이잖아요. 하려고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허리도 아프고 막 술도 좋아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강남역 계단 아시죠? 강남역 계단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조금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에서 서갖고 허리를 잡고 한 10분 정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강히 심하시고 이런 분한테는 다이어트 커피보다는 셀톡이 시급할 것 같다. 그때부터 셀톡을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셀톡을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저희가 케어하는 방식을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케어 막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드리고 제품을 드셨을 때 꼭 효과를 보게끔 저희가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98이 나와요. 처음 198이 나왔는데 신기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커피를 사러 왔는데 이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198을 권하게 되고 근데 막상 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제품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고 심지어는 옛날 불법 다단계를 해보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당시에 첫 파트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첫 아주머니 파트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붙었던 별명이 엄마 군단의 수장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들의 또 열렬한 인기를 얻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확고한 목표를 정확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을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못하더라도 110만 원이든 한 세트든 또는 이분한테 제품을 하나라도 더 권해보려고 하나하나 꼭 시도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내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뀌네 이런 것들을 자신감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게 돼요. 뭐냐면 이거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니어 디렉터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브론즈 그 다음 달에는 바로 실버 이렇게 한 달 한 달 바로바로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팀들이 커져 나가고 근데 이 커져 나가는 것들이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잘해서 라는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스폰서님이나 옆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깨닫지 못한 경우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냐면 자만심을 빠지게 되죠. 근데 스폰서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거다 라는
주의를 주시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흘려버렸던 거예요. 자만을 하게 되고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 봐야지.'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보면 스폰서님들이 지금까지 다 미팅을 해 주셨고 제가 성장을 할 때는 스폰서님들에 대한 티업, 우리 팀에 대한 티업, 그룹장님에 대한 티업을 했었을 때 성장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했다고 자만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파트너분들이 내가 말한 대로 안 따라오게 되고 또 팀을 끌어가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안 먹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좋아요. 성취감을 얻어가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자신감이 과해지고 과해지고 과해지면 자만심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팀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스폰서가 그만큼 나를 신경 써 주고 끌어 주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팀이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시야를 높이고 스폰서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저는 그때 당시에 성장을 하려고 할 때는 스폰서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제가 부족한 게 뭘까요? 제가 고쳐야 될 게 뭘까요? 근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만심이 생기니까 피드백을 하나도 안 받기 시작을 해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수를 낳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조직을 성장시키시면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팀을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자신보다 스폰서 티업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사업 성장의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됐어요. 센터를 오픈했던 게 구미에서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고 대구에서 세 곳에서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스폰서님들을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돼요. 구미에서 30명, 대구에서 40-50명, 대구에서 30명, 대구에서 한 12분 막 이런 식으로 센터를 차리고 그 센터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었냐면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스폰서님들을 믿고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룹장님에 대한 자랑, 스폰서님들에 대한 자랑과 티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폰서님들과 미팅을 시도를 하게 되고 스폰서님들이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고 그 센터를 차렸을 때 사장님들의 성장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센터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센터를 세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센터 아니더라도 사업적으로 하시려는 진짜 방향성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율이 좋은 분들한테는 꼭 스폰서님을 티업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올바른 사업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랑을 할 때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는 부분들을 겸손하시기까지 하니까 제가 자랑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했었냐면 스폰서링 티업을 저는 제 관점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생각을 하지? 그걸 A4 용지에 다 적었어요. 다 적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지?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내가 보는 스폰서, 내가 믿는 스폰서는 어떤 모습을 보고 믿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유한근 스폰서님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
제 위에 박아란 스폰서님이시네. 박아란 스폰서님에 대한 A4 용지 한 장, 그룹자임에 대한 A4 용지 한 장, 고승민 스폰서님에 대한 A4 용지 한 장, 이런 것들을 써보고 그걸 머릿속에 달달달 외웠어요. 왜냐면 제가 막상 갔었을 때는 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서 외우고 또 그것들을 생동감 있게 제가 그것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진짜 뭐라고 하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감정적인 부분들을 더 전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을 성장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저는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셀톡스도 쉽잖아요. 맞죠? 물론 15일 참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5일 지나서 효과를 보잖아요. 이틀만 더, 3일만 더, 4일만 더, 5일만 더, 그러다가 51일 가신 분이 계시고 또 53일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셀톡스가 참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셀톡스를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도를 해봅니다. 제품을 먹어보고 다양한 제품들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많이 힘들게 진행했던 부분들을 셀톡스는 쉐이크 하나 또는 비타민 2알 또는 커피, 일상에 묻어나는 커피, 이런 것들을 드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끝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자신감 있게 좀 고객분들이 시도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소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소개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효과 보셨죠? 주변에서 관심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 처음엔. 스폰서에서 날 관리해주는 코치를 연결해 주겠다. 대신에 나랑 같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봐라,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해보지 못했던 거, 효과 보지 못했던 거 되게 다양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 내가 이 제품으로는 효과를 봤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던 고객분들은 그냥 진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야, 빨리 코치 불러봐. 내가 그분 믿고, 너 믿고 그분한테 설명 듣고 제품 먹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체험만 확실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엔젝타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찾아갔어야 되고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매달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엔젝타는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오면 그분들한테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효과를 보게끔 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보게 되면 주변에 소개를 받아낼 수 있어요.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명단이 없다가 아니라 명단을 소개받을 수 있고 또는 명단을 떼어낼 수 있고, 더 웃긴 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드셨던 분들도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건 제품력이 그만큼 강력하고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정성으로 다가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 잘 이야기해 주시면 결국에는 사업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업이 성장이 될 때는 ABC 마음 맞추는 거랑 스폰서님들과 이제 계속되는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서도 더 크고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엔젝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창 열심히, 지금도 그 영상을 중간중간 봅니다. 근데 한창 아침마다 봤던 영상이 있어요. 동기부여 영상 중에 웃어라 너와 웃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영상을 매일같이 봤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한 번씩 꼭 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중간에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도전해보자. 오늘도 도전해보자. 오늘도 도전해보자. 저는 지금도 어떤 것들을 도전하냐면 고객 미팅을 할 때도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가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제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내 자신을 극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성장을 시키려고 할 때도 항상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도전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참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많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소 조금 어려운 뭐라고 해야죠? 진지한 얘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